민주시민교육 지도 방법의 2회차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태 시민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지구는요, 오래 전부터 이제 많은 인류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요. 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요즘 며칠 전에 그 TV를 보니까 중국의 미세먼지로 해서요. 눈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나타나지 않죠. 환경은요, 한번 파괴됐다면 이를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하게 됩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의 환경을 잘 가꾸고 또 이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거 이제 그 뭉치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시민과 생태가 합해진 생태 시민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석탄, 석유 등의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발달이 우리가 18세기에 급격히 발달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물자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는 한정된 지구 자원의 고갈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뭐 석유도 한 50년 이후면은 뭐할수 없다고 그럽니다. 갖가지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요, 서구 사회의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어온 성장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후퇴해서 복지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어야 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전 지구에 심각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우려를 갖다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각종 국제기구 또 각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내고 있고 또 이를 실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민성과 결합되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환경 시민성, 또 지속 가능한 시민성, 녹색 시민성 등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포함한 개념으로 생태 시민성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생태 시민성은요, 덕성에 기초하고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민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민성이 발현되는 대상은 공간적으로 국가, 시간적으로는요, 현재라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즉,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인 종이 경계를 넘은 모든 생물 대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세대까지 관심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생태 시민성은 전통적 시민성에서 단순히 대상 범위만을 확대하는 것을 뜻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버스는요, 생태 시민성이라는 것은 후기 세계 시민주의라는 새로운 틀을 바탕으로 특별히 생태적 형식을 취한 것을 생태 시민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러한 그 해석은요, 생태 시민성이 시민성에 기초하여 시대기는 했지나 단순한 범위를 확장시킨 것을 넘어서 생태학이라는 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이를 새로운 틀에 넣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종합하면요, 생태 시민성은 전통적인 시민성에 기초하되 관심의 대상은 전 지구인 그리고 모든 생물로까지 확대시켰죠. 그리고 생태적 틀로 세상을 이해함으로 해서 환경 문제 해결을
기여하도록 하는 자질 또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전통적인 시민성에 기초하여서 관심의 대상을 지구인, 국가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는 거죠. 다른 생물, 전체 생물까지 확대시키고요. 이런 생태적 틀로 세상을 이해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자질이나 또는 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도부츠는 생태 시민의 특징을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상태 시민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비영도성, 비계약적인 책임 강조, 독성, 사적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주의 및 시민공화주의 시민성은요. 국가라는 영토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언급하는 데 관해서요. 생태 시민성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민으로서의 책임이 적용되는 범위 역시 국가를 넘어 전 지구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중국에서 우리가 미세먼지가 발생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영향이 많죠. 이제는 대류를 타고서 그러기 때문에 뭐 이 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별로 없죠. 바다가 오염이 되면요. 바다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이 자연의 폐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이는 생태 시민성이 환경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요. 환경 문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전 지구적인 범위를 갖는 것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고 있잖아요. 방사성 물질의 확산.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고 이것이 유출됨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황사, 해양 오염 등 대규모의 환경 오염은 사건은 국가라는 경계를 또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선진국이 소비를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자원이 채취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등 한 지역의 산업활동이 다른 지역의 산업구조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전 세계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밀림지대가 지금 밀림이 나무를 전부 다 잘라내는 거에서 전 지구가 이제 환경 속에서 공기가 정화되지 못해서 이제 숨쉬기조차 어려운 시기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한 지역의 특정인이 다른 지역, 다른 존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생태의 발자국의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 비영통성이라는 것은. 다음에는요. 비계약적인 책임 강조입니다. 이는 자유 및 시민공화주의 시민성은요. 계약에 근거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즉 계약에 의해서 권리와 책임을 주고받는 상호적 관계이며 따라서 의무 영역의 대상은 정치 조직 및 사람에 한정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요. 생태 시민성은 비계약적인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권리보다는요. 타인 또는 공공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의 계약에 의해서 또는 상대방과 공평하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조건 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태 시민의 의무는 공간적으로 국경을 넘고요. 그렇죠. 국경을 넘는다고 그랬죠. 시간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의무의 대상은 생태적 공간과 시간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물 다 포함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생태 시민성은 비계약성을 전제로 현재 지구 전체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 그리고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모든 존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셋째는 독성입니다. 독스러운 성품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요. 독성은
비계획적 의무와 책임이 기본이 됩니다. 굉장히 비계획적 책임과 덕성은 같은 노선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항목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 뵀듯이 생태 시민성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존재가 그들의 삶을 지속하도록 의무와 책임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이런 모든 존재의 생태적 자리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위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생태적 자리가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생태 시민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생물종이 즉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이 자신의 몫을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는 정의 덕성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덕성의 두 번째 항목은 동정과 배려입니다. 그리고 연민입니다. 자, 첫 번째 덕성인 정의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생태 시민성은 법률 계약과 같은 외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덕성이라는 내부적 동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성은 자유주의 및 시민공화주의 시민성에도 존재하지만요. 여기서의 덕성은요. 공동선, 모든 공동체가 나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상호 호혜성이라는 점에서 생태 시민성의 덕성과 차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입니다. 넷째는 사적 영역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적 영역 강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 연결되죠. 이는 앞에서 언급한 생태 발자국이 의미, 즉 개인의 행동이 다른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행동은 곧 공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생태 시민성은 사적 영역에서의 일상적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태 시민성은 덕성이 기초하는데 이것은 사적 영역과 또 잘 연결되는 겁니다. 아까 공적 영역과도 연결되지만 사적 영역과도 잘 연결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동정과 배려 같은 덕성은요. 사적 영역인 관계에서 비계약적으로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것이죠. 덕성은 부모와 자식, 친구 사이와 같은 개인적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구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생태 시민성은 사적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사적 영역을 중요시하는 생태 시민성의 이러한 특성을 공적 영역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및 시민공화주의 시민성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 시민성의 고찰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친밀성과 시민성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 사이에 있는 개념적인 연결을 깨닫게 되겠죠. 자, 청소년들은 자신이 맺은 관계, 소비 패턴 그리고 우리 환경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방법에 책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성공을 양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고 질적으로 평가하도록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질, 자연적인 아름다움, 신선하게 생산된 음식을 즐기는 것과 같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은 생태 시민의 지도 방법인데요. 그럴 때 생태 시민성의 지도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결부된 환경 문제에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생태 위기 시기에 범람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바른 선택과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 협의를 이끌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 요청됩니다.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한 참여와 더불어서요, 현실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지도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자유로운 토론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태도나 실제 생활 양식상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이해가 주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생태 시민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자, 생태 주민의 주요 관심사는요, 청소년이 무엇을 알게 되었나, 그리고 무슨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더 비중 크죠. 즉, 왼쪽에 있는 청소년이 무엇을 알게 되었나, 무슨 일을 처리했나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생태 시민성 지도는요, 지도자는 시민 개개인의 도덕성을 회복 차원을 넘어서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역 환경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요, 스스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요. 그와 관련된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민을 항상 시민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청소년들에게는 능동적 참여와 학습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에게도 유연성, 융통성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했는데요. 사회 환경 문제를 주제로 다루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청소년들의 의식에 일급만한 경험이나 시청 교육은 드물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회 변화를 자시할 수 없게 됐죠. 자, 교과 중심의 학교 교육에 대한 자기 비판을 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발맞춰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윤리적인 시민 향상을 책임은 학교뿐만 아니라 기소된 지역에 있는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시설에도 존재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생태 시민 교육의 실제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생태 시민성을 논의가 왜 되고 있고 뭔지를 한번 다시 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생태 시민이 논의가 되는가 하면요, 어떤 누군가의 행동이 먼 곳에 있는 낯선 사람들의 삶에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는 전통적인 국가 시민 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습니다. 세계화된 현 상황에서는 특히 지구 기후 변화와 같이 초국가적이고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민족과 국가의 충실한 시민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시민성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태 시민성의 개념과 그런 특징은 뭘까요? 생태 시민성의 뭘까 한번 보겠어요.
자, 지구적인 환경 문제 학생이라는 현 상황은요, 공간적 영역이 제한된 전통적인 시민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유형의 시민성 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여 새롭게 재구성된 개념이 생태 시민성이며 다음에 특징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특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태 시민성의 주요한 차원은요, 비영역성으로 이는 기후 변화와 같이 지구적 성격을 가지는 환경 문제와 생태 시민성을 연계시키는 중요한 특징이며 상호 의존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난거의 빙하나 또는 투발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리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건사하지 못할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전 지구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에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태 시민성은 권리가 아니죠.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태 시민에게 요구되는 책임은요, 비호혜적이며 시공간적 및 물질적 관계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생태 시민의 책임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며 자신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는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물종까지를 확장시킵니다. 자, 도보스는요, 내가 미래 세대의 삶이나 꿈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어떠한 호의적 대가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시민성의 호혜성을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또는 이를 갖다 호구지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둘째 것을 알아봤고요. 이제 셋째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생태 시민성은요,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동시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중심에 개인이 서게 된 상황에서 공적 영역에만 국한되었던 시민 활동 장소가 사적 영역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민성은 정치나 경제나 자 여러분 우리가요 관련한 영역에서 생태 시민성은 내가 무엇을 먹고요 또 무엇을 먹고 소비하고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매우 개인적인 삶의 영역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이에 개인적인 책임과 배려와 공감 등이 가치체계가 생태 심성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 심성이 발현되는 범위는요, 공간적으로는 국가, 시각적으로는 현재라는 영역을 뛰어넘어서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지구적인 또 종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생물을 시민성 발현의 대상으로 또는 동료 시인으로 여기고 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관심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 생태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없죠.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같은 거 한번 하천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알잖아요. 바닷가에 나가보면 말이죠. 온통 플라스틱, 스티로폼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참 우리 환경도 말할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 시민의 주요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태 시민의 주요 특징 활동 영역으로서는
공적 사자 딱 아까 포함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행위 동기는 관계성입니다. 의무,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관계성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다음 행위 동기는 했고요. 동기적 가치는 배려, 공감, 정의, 또 자원간의 비상호 호혜성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비영역적, 상대발적 이 분포에 비차별적이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또 배려할 책임의 범위는 과거, 현재, 미래 세대의 또 비인간, 인간이 아닌 생물 전체까지 즉 자연 공동체까지 확장되어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태 신문의 지도 방법 중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참여 더불어서 현실의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지도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인 진짜 이해가 소환된 지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유로운 토론도 강조해야 되고 지도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이 진정한 이해가 수반되었다는 지식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능동적 참여 학습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해서 제4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